무겁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 화면엔 비 내리는 도쿄돔과 고개 숙인 선수들. 대한민국 야구는 오늘부로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도쿄돔을 가득 채운 절망적인 공기가 내린 객관적인 결론이었죠. 세계 최강 일본에는 실력 차를 절감하며 무릎 꿇었고 복병이라 믿었던 대만에게는 굴욕적인 일격을 당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참사라는 단어를 활자로 박아 넣었고 팬들은 경우의 수를 따지는 우리 모습이 구걸과 다를 바 없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구가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스포츠인지 아십니까? 가장 완벽한 절망은 가장 화려한 기적을 돋보이게 할 가장 저렴한 소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7년 동안 멈춰있던 한국 야구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전 국민이 이제 포기하자며 채널을 돌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류지연 감독의 눈물은 나약한 패자의 습성이 아니라 도끼를 품은 맹수의 예열이었고 23살 어린 선수들의 패기는 무모한 객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안델롬은 안 된다던 비아냥을 비웃으며 마이애미행 티켓을 찢어 발기듯 아주 낮고 긴장감 넘치는 웅성거림과 함께 노이즈 섞인 중계 목소리. 야구는 9회 말 투아웃까지도 모른다고 하여서요. 그만큼 스릴이 있는 스포츠니까요. 위기와 결핍 낭떠러지에서 부르는 찬가. 가장 차가운 도쿄의 밤. 차갑고 날카로운 신시사이저 음이 깔리며 도쿄돔의 전광판이 꺼지는 화면. 도쿄돔은 더 이상 야구의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에게 그곳은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이자 전 국민의 실망이 쏟아지는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일본전의 참혹한 무력감, 그리고 대만전에서 겪은 굴욕적인 일격. 전광판에 새겨진 패배의 숫자는 단순히 스코어가 아니라 한국 야구의 몰락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이환영을 꿈꾸던 공항의 환호성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대표팀을 향한 여론은 뜨거운 분노를 넘어 가장 무서운 감정인 무관심과 냉소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행기 값이 아까우니 알아서 헤엄쳐서 와라. 야구 방망이 대신 낚싯대를 잡아라. 실력이 없으면 최소한의 투지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날 선 조롱들이 화살이 되어 선수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SNS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의 성지가 되었고 선수들은 스마트폰 전원을 끄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호텔방 안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야구 대표팀은 이제 응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잔인한 비난과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이 오히려 선수들의 잠자고 있던 야수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직 세상의 쓴맛도 국가대표의 무게감도 다 알지 못하는 23살의 어린 사자들, 김도영과 안현민에게 도쿄돔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을 실패한 세대라 낙인 찍으려던 세상을 향해 실력을 증명해 보일 거대한 쇼케이스장이었습니다. 세상은 소수점 단위의 확률을 따지며 절망적인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을 때 이 삼즈 듀오는 라커룸 구석에서 오직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상대 투수의 공을 어떻게 하면 더 처참하게 찢어놓을 것인가. 남들이 불가능을 말할 때 이들은 안타의 개수를 세고 있었고 남들이 짐을 쌀 준비를 할 때 이들은 배트가 타들어갈 정도로 스윙을 휘둘렀습니다. 비난의 강도가 거세질수록 이들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차가워졌고 그 차가운 눈빛과는 반대로 방망이는 용암처럼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실패가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였지만 이 두 명의 청년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악취가 진동하는 도쿄돔 한복판에서 이미 마이애미의 뜨거운 바람과 승리의 향기를 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아니,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는 오만한 확신. 그 무모한 패기가 17년 동안 멈춰있던 한국 야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가장 차가웠던 도쿄의 밤, 그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들이 쏘아 올린 반격의 불꽃은 더욱 찬란하게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들이 써내려갈 반어적인 반전 드라마, 그 첫 번째 안타가 도쿄돔의 정적을 깨뜨릴 차례입니다. 공개 처형장, 샌드백, 용암처럼 달궈진 방망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가 당시의 압박감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비난이 오히려 기폭제가 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삼즈의 등장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연출했습니다. 이 파트에서 선수들이 비난 섞인 댓글을 보는 연출이나 도쿄돔의 어두운 복도를 걷는 발소리 효과음을 넣으면 몰입도가 극대화됩니다. 산술적 불가능을 마주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며 점점 빨라지는 긴장감 넘치는 비트. 호주전을 앞둔 대한민국 대표팀 앞에 놓인 것은 야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잔인한 수학 난제에 가까웠죠. 우리에게 허락된 진출의 문은 바늘구멍보다 좁았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5점 차 이상의 대승, 그리고 2실점 이하의 완벽한 억제. 야구 통계학자들은 이 수치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투수진이 무너진 상태로 강팀을 상대로 이런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건 확률적으로 0에 수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언론은 이미 탈락 이후의 전범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희망 고문을 멈춰라.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지 구걸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냉소적인 칼럼들이 쏟아졌습니다. 산술적인 불가능은 곧 심리적인 포기로 이어졌고 도쿄돔의 라커룸은 전장이라기보다 폐잔병들의 수용소 같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불가능이라는 절벽 끝에서 류지연 감독은 홀로 다른 숫자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류지연 감독의 노트북은 대회 기간 내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그가 발로 뛰며 수집한 상대국 선수들의 사소한 습관 하나부터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 그래프까지 모든 데이터가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감성형 지도자라 부르며 하트나 날리는 부드러운 감독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준비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류 감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1%의 확률을 100번 쌓아 올려 만든 인재의 반대말인 인선이라는 것을요. 그는 밤을 새워 호주 투수들의 구질을 분석하고 우리 타자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코스를 매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공을 들인 준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재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류 감독은 선수들에게 전술판을 들이밀며 호통치는 대신 조용히 그들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가 준비한 시간이 고작 비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분하지 않으냐는 그의 낮은 목소리는 선수들의 심장에 독을 주입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안 된다고 단언할 때 류지연은 반드시 된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자신의 눈을 붉게 충혈시켰습니다. 17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선배들의 기백이 데이터가 아닌 간절함에서 나왔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비과학적인 믿음의 서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땀방울. 류 감독의 눈가는 이미 경기 전부터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를 예감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이 미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때 세상이 받을 충격을 미리 예견한 환희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류지연의 야구에서는 필연이었던 그 기적의 1이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로또 확률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치밀한 데이터와 대비시켜 류지연 감독의 리더십을 부각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닌 한 인물의 집념이 담긴 서사시적 톤을 유지했습니다. 류 감독이 노트북을 응시하는 장면이나 충혈된 눈을 클로즈업하는 것을 활용하고 배경음악으로 김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깔아주면 효과적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아니, 김도영은 둘 다 한다. 심장 박동 소리와 같은 묵직한 베이스가 깔리며 타석에 들어서는 김도영의 하체와 눈빛을 교차 편집. 기적이라는 이름의 열차, 그 기관실에 올라탄 첫 번째 인물은 대표팀의 심장 김도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재는 노력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도영은 이 낡은 격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배트에 실어 휘둘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즐기는 단계를 넘어 미쳐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곳엔 23살 청년의 풋풋함 대신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의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쿄돔을 가득 메운 야유와 조롱, 그리고 대한민국 야구의 운명이 자신의 배트 끝에 달려있다는 그 압도적인 중압감마저 그는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중압감을 자신의 에너지로 치환해버리는 연금술사 같은 면모를 보였죠. 전 세계 유망주 랭킹에 이름을 올린 천재가 자신의 소속팀 KIA에서 겪었던 우승의 기억보다 더 뜨거운 전율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상대 투수의 초구가 손을 떠나기도 전 김도영은 이미 그 공의 궤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김도영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는 천재로 태어나 누구보다 처절하게 준비했고 이제는 그 준비를 바탕으로 광기에 찬 스윙을 휘두르고 있었으니까요. 정교함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마치 면도날로 공의 실밥을 도려내는 듯한 타격이 도쿄돔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뻗어나가는 타구. 그것은 단순히 베이스를 훔치기 위한 안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야구를 무시하던 이들의 오만을 꿰뚫는 일격이었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대표팀의 더그아웃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도영이 1루 베이스를 밟고 관중석을 향해 포효했을 때 시청자들은 전율했습니다. 그 포효는 내가 왔다는 선언이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간이다라는 오만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김도영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보다 짜릿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예와 팀의 우승을 넘어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혼자서 짊어지고 그것을 승리로 바꾸는 경험은 오직 하늘이 선택한 미친 천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망이는 차가운 데이터의 산물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뜨거운 인간의 본능이 담긴 무기였습니다. 1번 타자라는 리드오프의 소명은 단순히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광기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김도영은 그 임무를 200% 완수했습니다. 아니, 그는 단순히 살아나간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드라마의 작가가 되어 첫 문장을 가장 강렬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기적은 더 이상 우연의 영역이 아닙니다. 김도영이라는 거대한 상수가 타석을 지키는 한 마이애미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산술적인 불가능이 아닌 필연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재의 광기가 도쿄돔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격언을 비웃는 천재, 정교하지만 파괴적인 타격, 가장 차갑지만 뜨거운 무기 등의 대립적 이미지를 배치하여 김도영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시청자가 김도영의 포효와 살기 어린 눈빛에 집중하도록 묘사하여 영상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우승보다 짜릿한 국대 1번 타자의 무게라는 테마를 강조해 팬들의 애국심과 팬심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4번 타자의 고독, 그리고 안현민의 반어적 부활. 무겁고 낮은 첼로 선율이 흐르다 안현민의 타격 직전 모든 소리가 멈추는 진공 상태 연출. 야구에서 4번 타자라는 자리는 화려한 왕관인 동시에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목이 잘리는 단두대와 같습니다. 안현민에게 이번 대회는 그 단두대 위에서 버틴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일전과 대만전, 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찬스마다 그의 방망이는 허공을 갈랐습니다. 경기 후 쏟아진 비난은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국가대표 4번 타자가 찬스에 저렇게 무력할 수 있나? 차라리 다른 선수를 써라는 냉소적인 반응들. 안현민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번 타자의 진짜 가치는 화려한 연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포기하고 비웃을 때 단 한 번의 스윙으로 세상을 침묵시키는 반어적 힘에 있습니다. 안현민은 고립된 섬처럼 혼자 견뎌냈습니다. 라커룸에서 동료들이 응원가를 부르며 전의를 다질 때도 그는 자신의 방망이를 쓰다듬으며 무거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연습 때의 감각은 나쁘지 않았지만 자신 때문에 경기를 망쳤다는 심리적 부채감은 23살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무게였죠. 그리고 운명의 호주전, 기적을 위해 반드시 점수가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쿄돔의 전광판이 그의 이름을 비추자 관중석에서는 기대보다 우려 섞인 한숨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또 안현민인가? 라는 의구심.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현민의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자존심도 더 내려갈 바닥도 없다는 역설적인 평온함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상대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홈플레이트를 통과하려는 찰나 안현민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비난과 자책, 그리고 4번 타자라는 무거운 족쇄를 실어 배틀을 휘둘렀습니다. 쩍하는 파열음이 도쿄돔의 돔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안타 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세상의 조롱을 깨부수는 파괴음이었습니다. 외야를 가르는 날카로운 타구. 2루 주자와 3루 주자가 홈을 밟는 순간 도쿄돔을 가득 메웠던 의구심은 단 1초 만에 광적인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역전, 그리고 기적을 향한 쐐기타. 안현민은 베이스를 돌며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더그아웃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보았는가? 이것이 4번 타자의 대답이다라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렬한 외침이었습니다. 가장 못 믿음직했던 타자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구원하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반어법이 있을까요?
안현민의 부활은 단순히 스코어보드에 숫자를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타선 전체에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불멸의 의지를 수혈한 사건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영웅으로 환생한 안현민. 이제 그는 더 이상 비난받는 역적이 아니라 마이애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상대 마운드를 초토화할 가장 무서운 최종 병기로 각성했습니다. 단두대, 역적, 고립된 섬 등의 단어로 초반의 비극성을 높인 뒤 파괴음, 구원, 최종 병기로 전환하여 카타르시스를 폭발시켰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침묵으로 견디고 한 방으로 복수하는 4번 타자의 서사를 통해 시청자의 감정이입을 유도했습니다. 안현민이 타석에 들어설 때 흐릿한 포커스에서 안타를 치는 순간 선명한 고화질 슬로우 모션으로 전환하면 영상미가 살아납니다. 작가님, 이 파트는 류지영 감독의 부드러운 외면과 그 안에 숨겨진 처절한 계산을 충돌시켜 가장 강력한 감성이라는 서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하트 뒤에 감춘 전신의 눈물. 따뜻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하다가 점차 비장한 스트링 사운드로 변주. 사람들은 류지연 감독의 하트 세리머니를 보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국가대표 사령탑이 저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 엄격한 규율 대신 감성팔이나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도쿄돔을 메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류지연이라는 전략가가 설계한 가장 치밀한 심리 전술이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하트는 단순히 선수들에게 보내는 애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선수들의 멘탈이 조각나지 않게 붙잡아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끈적한 접착제였습니다. 선수들이 나를 살렸다. 호주전 승리 후 류 감독이 남긴 이 말은 야구 역사상 가장 아반어법입니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사실은 그가 벼랑 끝에 선 선수들을 먼저 살려낸 것입니다. 일본전과 대만전의 패배로 자존감이 완전히 도륙당한 선수들에게 류 감독은 전술판 대신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수들 앞에 서서 그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뒤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손가락 하트를 날렸습니다. 너희 뒤엔 내가 있으니 너희는 그저 너희의 야구를 하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죽어가던 선수들의 투지에 감성이라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다시 숨을 불어넣은 것, 그것이 전신 류지연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준비는 류 감독에게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비난과 조롱이 쏟아져도 선수들을 완벽하게 격리해 보호할 수 있는 무적의 방패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팀과 지원팀을 독려하며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창을 깎는 동시에 선수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감싸줄 부드러운 솜털을 깔아준 것이죠. 그의 눈물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야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눈물은 그가 만든 방패가 얼마나 단단하게 단련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훈장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압박감, 그리고 비난 속에서도 하트를 그리며 버텨야 했던 고독한 사령탑의 인내심이 마침내 기적이라는 결실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류지연의 감성 야구는 결코 우연이나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완성된 하나의 거대한 기획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전략을 짜고 뜨거운 감성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묶어낸 치밀한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가 도쿄돔의 마운드 위에서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말입니다. 그의 눈물은 패배자의 회한이 아니라
승리자가 자신을 믿어준 이들에게 바치는 가장 고귀한 헌사였습니다. 류지연의 하트는 이제 도쿄를 넘어 마이애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어떤 감성으로 세계를 정복할까요? 우리는 이제 그의 눈물이 아닌 그 눈물 뒤에 감춰진 무서운 도끼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난의 화살과 손가락 하트를 대비시켜 리더십의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감독이 살린 선수들 vs 선수가 살린 감독 사이의 관계를 심폐소생술이라는 강렬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류 감독의 하트 세리머니 장면과 이후 오열하는 장면을 교차 편집하면 시청자의 감정 폭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절정 및 결말 마이너스 마이애미, 기적의 연장선. 도쿄돔의 엔딩은 눈물이었다. 고요하지만 웅장한 피아노 선율이 시작되며 슬로우 모션으로 잡히는 아웃카운트의 순간, 마침내 전광판에 새겨진 스코어는 7대2.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고 세상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조롱했던 바로 그 5점 차의 승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잡히는 순간 도쿄돔은 환희가 아닌 거대한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승리했는데 왜 우냐고요? 이 승리는 단순히 1승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국 야구가 기적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류지연 감독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 내내 3번을 울었습니다. 8강행이 확정된 감독실에서 한 번, 취재진 앞에서 선수들 이름을 부르며 또 한 번,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 고생한 제자들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울었습니다. 리더의 눈물은 흔히 나약함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류지연의 눈물은 그 어떤 강압적인 훈계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선수들이 나를 살렸다는 그의 고백은 완벽한 역설입니다. 사실은 그가 선수들을 끝까지 믿어주었기에 그 믿음이 선수들을 다시 뛰게 했고 결국 그 선수들이 벼랑 끝에 서 있던 한국 야구와 감독을 구원해낸 것이니까요. 그라운드 위에는 문보경이 울고 있었고 마이너리그의 외로운 싸움을 견뎌온 고우석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참사의 주역인 것 같았다며 밤잠을 설치던 주장 이정우는 그래도 이정우의 호수비가 없었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다. 이정우의 수비가 빛이 난다.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글러브로 얼굴을 감싸준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 눈물은 패배의 분함보다 더 깊은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와 자부심의 표출이었습니다. 차가운 조롱을 견디며 침묵으로 배틀을 깎던 선수들에게 도쿄돔의 엔딩은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미국 본토로 향하는 태극기. 이제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야구의 심장부, 미국 마이애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1라운드의 기적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8강 토너먼트의 단판 승부는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잃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두려움이란 사치일 뿐입니다. 마이애미에서는 더 폭발할 것이라는 안현민의 선전포고는 허풍이 아닙니다. 소속팀 우승보다 전율을 느꼈다는 김도영의 광기는 이제 미국 본토의 마운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한민국 야구의 기백이 이제 23세 청춘들의 혈관을 타고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의 기적이 준비된 반전이었다면 마이애미에서의 승부는 증명된 실력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압박감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고 비난을 환호로 바꾸는 연금술을 터득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한국 야구를 의심하십니까? 가슴을 울리는 강렬한 록 사운드로 전환되며 선수들의 훈련 영상과 포효가 교차됨.
기적은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기적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의 눈초리를 이겨내고 1%의 가능성을 위해 100%를 쏟아부은 자들이 쟁취하는 전리품입니다. 가장 어두운 낭떠러지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캐낸 우리 대표팀. 여러분, 8강 진출은 위대한 서사의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전설의 시작입니다. 마이애미에서 펼쳐질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순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야구의 이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들을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이들과 함께 기적의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야구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 마이애미의 뜨거운 태양 아래 태극기가 가장 높이 걸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응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대한민국 야구, 이제 진짜 반격의 쇼타임입니다. 류지연 감독의 3번의 눈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청자의 감수성을 자극했습니다. 8강 진출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마이애미에서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며 좋아요, 댓글로 답해주세요.